트럼프 일기 때 섹션 201이라는 중국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이상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보고 있다가 이때 빠지면 사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반도체 업황보다는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단기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D램을 보면은 안녕하세요. 옆집 부자영의 댄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서 왜 삼성전자만 단기에 좀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와 동시에 있어서 IT 업종이 7월 이후로 굉장히 부진한데 이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내용은 엄브렐라 리서치 어플리케이션에서 실시간으로 고객들한테 보내드리는 정보를 유튜브로 무료로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0 시대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IT 업종의 부진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IT 업종의 부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이 경기 사이클과의 그 주식 섹터와의 순환적 관계 요게 사실은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애플을 많이 파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통상적으로 IT가 좋을 때 여기 보면 이 5번 테크놀로지라고 하고 있는 요 5번이 IT인데 IT 같은 경우에는 보통 초기에 경기가 개선될 때 많이 올라가는 섹터예요. 그렇다면 지금 리세션이 맞다 안 맞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이제 리세션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는 그런 상황이면 지금 저희가 경기의 피크에 있거나 아니면 요 하락, 요 이쪽에 있는 겁니다. 이쪽에 있을 때는 사실 IT가 부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IT 리세션 사이클에서 IT 섹터는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경험하기 때문에 IT가 올 HBM 때문에 상반기 때 굉장히 좋았지만 그거를 피크를 찍고 이제 하강 국면에 가고 있기 때문에 IT 투자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2.0에서 있을 때 IT 업종에 좀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트럼프가 지금 여러 가지 관세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앱에다 올려드린 내용이 2차전지 보조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이슈가 있을 수 있다. 그게 진실이 뭔지는 그렇게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주식에 있어서는 무조건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미국의 수출 3대 품목을 좀 보시면 그 여기 보면 이제 가장 많은 게 이제 자동차고 금액으로 봤을 땐 자동차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컴퓨터 부품, 아이폰 요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그 배터리도 당연히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이제 변압기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요 네 가지 품목에 대해서 미국의 수출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엔 미국의 무역 적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관세 이슈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업종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동차, 컴퓨터, IT 부품, 그 다음에 배터리, 그 다음에 변압기 요 모든 게 미국의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모르는데 대부분의 악재가 지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섹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지금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글로벌은 이제 리세션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이제 테크, 뭐 산업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2.0 시대에 방금 말씀드린 어떤 대미 관련 수출이 많은 업종들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투자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IT가 언제 좀 단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오를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보면 그 트럼프가 예전에 칩스법을 폐지하겠다고 추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칩스법이 뭐냐면 IT 반도체 업체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공장을 증설할 때 그걸 지원해 주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노출되어 있는 회사들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삼성, 대만, 인텔의 TSMC,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막상 폐지가 되면 노이즈가 계속 있다가 폐지가 되면 요게 이제 악재 해소로 보기 때문에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IT 업종의 투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1기 때 섹션 201이라는 중국 관세 얘기가 나왔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이상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보고 있다가 이때 빠지면 사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IT 업종에 대해서 부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금 삼성전자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사주 매입 관련 내용 얘기를 나왔는데 이게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향후 그 12개월간 1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3조 원 규모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2024년 11월 18일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그래서 이 특별 자사주 매입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자사주 소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자사주 소각은 대주주, 기존에 갖고 있던 주주의 어떤 지분의 활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자사주가 없어지면 전체 주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뭐 이재용 씨 일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식이 한 20% 정도 되는데 뭐 삼성물산 포함해서요. 그래서 요게 조금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이제 5만 원 바닥을 찍고 이제 대주주들의 어떤 담보 이슈 얘기가 나올 때쯤에 드디어 적극적인 주주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주 이제 평균 매입 단가 이제 5만 3천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럼 10조 원 하실 시에 뭐 한 2.8% 수준이 줄어드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반도체 업황보다는 이제 이런 삼성전자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단기에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삼성전자의 펀더멘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D램을 보면은 D램의 현물 가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주가가 못 갔던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D램의 재고가 너무 많다. 이게 지금 D램 가격이 오를 거를 의시해서 1분기 때 많이 뭐 중국 바이어들이 사갔기 때문에 지금 재고가 많이 쌓여 있고 1분기에 실적이 좋았지만 2, 3, 4분기 점점 실적이 안 좋아진다는 게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D램의 현물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업황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업황이 좋아지지 않고 낸드 플래시 역시 최근에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하락세로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들은 계속 팔았던 그런 펀더멘탈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파는 이유는 결국엔 이런 D램 스팟 가격 업황,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레거시라고 부르는데 뭐 기존에 있던 올드한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보통 레거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레거시 비즈니스의 업황 반등에 베팅을 했던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아왔다라는 거가 이제 현재까지의 이제 진행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일간 순매수 동향을 좀 보시면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이제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일간 순매수가 이 플러스로 좀 돌아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아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업종의 대장주인데 이 대장주를 오히려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순매수했다는 거에 대해서 결국 주주환원 정책으로 많이 비중을 낮춰놨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다시 살 가능성. 근데 이게 펀더멘탈 어떤 기업적인 어떤 체질 개선이 아닌 어떻게 보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일정 부분 주가의 하방이 있다고 생각한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가능성을 지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제 많이 빠져서 사실은 숏 커버인 것도 일부 있겠지만 아무래도 롱으로 사는, 그러니까 어떤 주식의 어떤 상방 베팅을 해서 사는 자금들이 단기에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어느 정도 삼성전자의 주가가 부진했던 그런 상황에서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외국인이 얼마나 샀는데 얼마나 팔았을까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기관들이 이제 2024년 1월부터 이렇게 계속 팔았습니다. 계속 팔았고요. 계속 팔았고 이렇게 계속 팔았죠? 계속 팔았고
그 외국인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외국인은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서 산을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외국인들이 거의 비중이 많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멈추기 전까지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 정도 주주환원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좀 기억을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대차장고 비중인데, 사실은 대차장고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저희가 지금 내년 2025년 3월까지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차장고 금액도 이렇게 지금 보면 낮은 레벨에 있다. 낮은 레벨에 있어서 이게 쇼커버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롱으로 보고 사는 매수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을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좋았던 적은 사실 없어요. 이 0이라는 게 결국엔 이게 위로 가야 이제 삼성전자가 이기는 건데, 하이닉스 이겨본 적이 없다. 그래서 연초 대비 수익률도 항상 하이닉스보다 안 좋았지만, 지금 요게 이제 약간 얼굴이 고개를 들었거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우위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반도체 IT 대형주 중에 선호도가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단기에 바뀔 가능성, 이거는 펀더멘탈이 아닌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라는 거 명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옆집 부자형의 데니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퀀트 데이터 아니면 시장의 단기 이슈 이런 것들을 열심히 올릴 예정이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